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설경보가 대설주의보로 대체된 울릉도에 어제부터 33cm에 이르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울릉도는 기온이 높아 내린 눈이 빠르게 녹으면서 이렇다 할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울릉도와 독도에 많은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내일 밤 늦게 해제될 전망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 석유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수행할 대형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시추 장소인 포항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어제 오전 작업구역인 포항 구룡포읍 동방 41km 지점에 도착해 1차 시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해수면 아래 1km 이상 깊이의 대륙붕 해저까지 시추공을 뚫은 후 암석 시료를 확보해 석유가스 보존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시추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 전 태풍 흰남노 피해를 키운 포항 냉천교와 인덕교 재가설 공사가 내년 1월 시작됩니다. 당초 지난 5월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주민 반발을 수용하느라 늦어졌는데요. 완공까지 4년 이상은 철강공단 중심부의 교통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6일 포항 냉천의 범람 피해를 키운 건 밤사이 500mm가 넘는 폭우 외에도 물 흐름을 방해한 하류의 낮고 좁은 교량도 한몫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비 보조를 받아 폭 120m, 냉천교와 인덕교를 높이는 재가설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12억 원. 문제는 포스코 철강 제품 출하와 포항신항 수출입 물동량, 해병대 군인, 구룡포 관광객이 오가는 길목이라는 점입니다. 하루 통행량은 3만 대가 넘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5월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전면 통제는 안 된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그동안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냉천교는 8차로를 반씩 나눠 공사하고 2km 상류에 있는 인덕교는 냉천교 개통 후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전면 차단으로 시공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민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5차로, 3차로로 부분 통제해서 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시도로 설치 요구도 있었지만 재해복구 사업에는 가도 설치 같은 추가 사업비 조달이 불가한 데다 공사 기간 폭우나 태풍에 가도가 수해를 키울 수 있어 배제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 기간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출애라가 한 1000대 이상 들락날락하는 곳이고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어떻게 합의를 잘 해가지고 주민들도 고통을 조금은 부담할 테니까 좀 더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 직원들이 이용하던 냉천 둔치 주차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공사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청림동 일대는 혼잡이 극심합니다. 주택가에 주차를 일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많이 하셔가지고 청임 사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한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월 1일 해맞이 축전을 마치고 보름간 집중 홍보 후 착공할 예정인데 냉천교는 32개월, 인덕교는 1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4년 이상 혼잡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20일부터 서울 청량리와 경주를 직접 연결하는 KTX 이음이 본격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KTX 이음은 서울 청량리역에서 경주역까지 하루 3차례 왕복 운행하며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52분입니다. 경주시는 KTX와 SRT에 이어 세 번째 고속전철이 오가는 철도교통의 중심 도시가 됐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월성원전 2, 3, 4호기의 계속운전과 관련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진행합니다. 초안은 경주시청과 동경주 세계읍면, 보덕동과 천북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고 내년 3월 7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수원은 월성 2, 3, 4호기를 10년 더 운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최종본을 마련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면서 호흡기 감염병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백일해와 폐렴이 계속 유행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증이 영유아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콜록콜록 기침하는 아이들로 오전부터 아동병원이 붐빕니다. 얼굴엔 하나같이 마스크를 꼈습니다. 밤에 열나고 기침 많이 해가지고 병원 왔어요. 친구들도 다 열나고 감기 증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폐렴으로 입원했다 퇴원한 아이도 계속 열이 나 다시 병원을 찾고 폐렴으로 아픈 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됐고 오늘 이제 외래 왔는데 아직 기침은 조금 있고 열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 병실이 없어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최근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청의 표본 감시 통계를 보면 지난 7주간 전국의 RSV 입원 환자는 40명에서 385명으로 10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환자의 80% 이상은 6세 이하입니다. 증상은 감기와 비슷한데 콧물이나 인두염으로 시작해 기침이나 쌕쌕거림이 나타납니다. 백신이 없는 신생아와 영유아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호흡기 감염인데요. 이게 결국은 가벼운 감기도 일으키지만 기관지염, 폐렴 같은 좀 심각한 후유증도 생기기 때문에 기침이 점점 심해진다든지 발열 반응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좀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부터 유행한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파가 이어지면 독감과 코로나 환자도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는 예방접종을 꼭 하고 증상이 있다면 중증으로 진행되기 전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스코그룹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포스코는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도 연말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성금을 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올해까지 기탁한 성금은 모두 2,020억 원으로 희망 나눔 캠페인 2,000억 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스로 추진력을 얻고 치료제를 전달하는 신개념 방광암 치료 시스템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한세광 교수팀은 서울대 병원 등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방광 내 물질과 결합해 약물을 실은 나노모터의 추진력을 제공하는 방광암 치료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융합연구 대표적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한국도로공사 등이 제강 슬래그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활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제강 슬래그의 품질 확보 방안을 찾고 도로교통연구원은 도로 포장 기준 개정,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는 환경부의 제도 개선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철강 부산물인 제강 슬래그는 그동안 기초 골자재로만 활용됐지만 아스팔트 포장재로 인증받을 경우 골재난 해소와 석산 난개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